자, 계기는 1차 계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5월 14일로 되어 있는 미중 이게 1차 저는 중국이 반격할 수 있는, 반격이라보다는 주가 상승이죠. 상승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아직은 며칠 남았습니다만 회담이 취소됐다는 소식은 없죠. 그럼 미국과 중국의 지금 회담에서 우위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중국이 손해볼 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중국이 손해볼 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중국이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이제는 AI는 원자재 싸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자재에서 중국이 막강한 걸 가지고 있는 게 히토리하고 은이죠. 이 히토리와 은이 없다면 지금 AI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예측 가능한 선형 구조였죠. 이런 선형 구조의 시장이라면 한국이라든가 신흥국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비선형 구조잖아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1년 전에 한국 주가 지수가 7,000포인트를 넘는다고 예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5,000포인트도 불가능하다고 했었고요. 그러나 지금 7,500포인트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비선형. 자, 미국은 예정되어 있는 시간이 28년이죠. 28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27년도는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해입니다.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그래서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도 내년에 돈 벌 수 있는 건 다 벌어야지. 28년이 임기가 안 되잖아요. 임기가 안 됩니다. 재선이 안 되니까 28년에 공화당에서 정권을 잡을지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을지에 대한 또 판단, 27년대 주가 시장 영향이 있잖아요. 27년 주가가 오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28년까지는 무난한 시장입니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이죠. 이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 대규모 투자가 어느 쪽으로든 돈 흘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들이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나타내겠죠. 어마어마한 유동성 풀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강의 다니면서 이번 사이클은 28년까지다 보고 있는 거죠. 똑같죠. 그 22년도에 중간선거 있는 해 주가가 하락한다고 했죠. 이때는 금리 인상이 가장 컸습니다. 대부분 중간선거 있는 해 주가가 하락했다고 반등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주구장창 금리를 올려서, 그래서 유일하게 중간선거 이벤트에 의해서 주가가 빠졌는데 회복하지 못한 해가 거의 이때입니다. 나머지는 계속 상승을 해줬고요. 그 다음 26년에 지금 중간선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 전쟁이 중간선거 이벤트를 보여줘서 하락한 거죠. 이제는 크게 하락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크게. 주식시장도 평온한 안정을 찾고, 미국은 90년대와 2000년 10년도 모바일, IT와 모바일을 향해서 가고 있고, 중국은 언제냐? 기나긴 20년의 하락과 행보를 마무리하고 2000년대 초반에 행보를 보이는, 주가가 10배 이상 오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는. 한국 시장도 그랬다고 했죠. 한국 시장은 80년대와 2000년대 중반 중국의 상승에 힘입어서 주가가 6, 7배 상승했던 그 시기를 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거대한 자금들은 결국은 원자재 시장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투자하는 거잖아요. 투자. 그래서 원자재 시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더라도 미국의 신뢰는 쉽게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그 자유무역주의였잖아요. 자유무역주의 질서가 개편이 되는, 급속하게 개편이 되는 계기를 만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 미국에 투자하든 중국에 투자하든, 미국은 혁신을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거고요. 이제 중국은 이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이건 각자의 취향이죠. 네, 각자의 자금의 성격에 맞게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이 결론은 이제 과연 28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28년 이후에도 국가 주도로 경기를 부양하고 있는 중국은 조금 더 상승할 것 같고, 미국은 28년 이후에 이때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역사적으로 주가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대통령제를 선택한 나라의 모든 경기 순환과 같죠. 그래서 이때 미국이 변동성이 있을 때 중국이 디커플링이 되느냐, 전 이때가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디커플링 이루어지지 않죠. 미국이 워낙 세니까, 이런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니까. 시장에서 본격적인 미중의 디커플링은 저는 2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중국에 또 많은 자금을 좀 투자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투자하고 있고 계속해서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가 아쉽죠. 좀 있었어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구성이 돼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향후 거의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가 많이 올랐다 생각하지만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순환매 장세라는 거죠. 그런데 못 참는 거죠. 소부장들은 더 많이 오르죠. 빨리 오르잖아요. 소부장. 삼성전자가 약 6만원에서 지금 27만원 상승할 때 다른 주식들은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가 과거처럼 강세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은 미국으로 돈이 유입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미국에서 일단 돈을 벌고요. 그 돈들이 이제 어느 정도 MS 시장, 신흥국으로 흘러올 때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지금 현재는 한국 시장이고요. 중국 시장도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전 세계 자금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중국이라는 시장이. 그래서 중국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대외 변수는 지금 수출이 사상 최고니까 이건 문제가 없는데, 대내적으로 소비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챙겨보고 있습니다. 소비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난 4, 5년간 침체했던 소비가 좀 늘지 않겠느냐. 소비가 한번 늘기 시작하면 그때가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시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미국의 이란 전쟁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미국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는 거.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미국으로 다시 회귀하기는 어렵다는 거, 이 점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주가는 과연 미국이 독주를 할 때 중국을 누를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시각의 차이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24년, 25년은 수익률이 같았고요. 자, 26년 최근 한 달간 포모 증상, 힘들죠? 힘듭니다. 미국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작년에 25년도에 한국 주식이 오를 때 미국이 상승하지 않았어요. 이때 포모 증상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해 주니까 이제 포모 증상에서 벗어나고 있고,